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오신 캥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캥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킹 작가입니다. 세상에.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네, 진짜 오랜만이고 그때 저번 녹음분을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그때 킹 작가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발표 없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발표를 하시기 전에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이번에 할 발표를 또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네, 저는 엄마 아빠랑 살다가 이제 새로 둥지를 옮겨서 네. 캥거루처럼 새끼를 품고 있는 엄마 캥거루에 등극한. 네, 엄마 캥거루에 등극한 캥 작가입니다. 네. 캥 작가님이 저저번 오셨을 때 이제 결혼 발표. 네. 그다음에 임신 발표. 네. 출산 발표. 네. 다음 주가 출산이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별 발표. 젠더 리빌 회차. 젠더 리빌인가요? 젠더 리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아이는요? 두둔. 아들입니다. 예. 캥거루 주머니에 아들이 쏙 들어가 있다. 네. 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네. 그리고 저번 방송 나오셨을 때 굉장히 임신 어렵지 않다. 네. 여러분들 많이들 임신을 하시라. 네. 할만하다. 할만하다. 네. 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 말만 듣고 임신을 했다가는 본인 몸이 편하다고 해서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소장이 날라올 수 있다 해서 급하게 정정한 적이 있는데 네. 막상 이제 출산 겪어보니까 좀 어떠셨는지요? 지금 스스로를 고소할 판이에요. 셀프 고소 이런 거 가능한지? 셀프 고소 네. 할 판입니다. 네. 지금 그 얘기했던 내 입을 꼬매고 싶은 지금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진짜로 임신 기간은 제가 진짜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출산 네.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셨죠? 네, 제가 38주 2일에 네. 선택 제왕을 했는데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수술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게 약간 처음에 부분 마취를 하거든요. 네. 척추에 이 주사를 맞아가지고 치상이나. 네, 척추 그죠? 이렇게 등 이렇게 새우 자세를 해가지고 이 척추에 부분 마취를 하고 정신은 살아있는 상태로 배를 째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거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했잖아요. 할 거냐. 내가 이거를 의식이 있는 상태로 하체만 마취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은 아기가 짠 하고 나타난 그렇게 할 거냐. 근데 제가 정신이 깨있는 상태로 선택을 했죠. 그래도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탄생의 순간을 내가 좀 무섭더라도 경험해보자 라는 생각에 네.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진짜로 네. 짧았어요. 정말 째고 한 10초인가 20초 되자마자 몸이 덜컹 하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어머. 출산의 과정은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나 그거 릴스 같은 거 봤는데 되게 복잡하고 길던데 그런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하는 거는. 아니요, 너무 짧았어요. 빠르구나. 엄청 짧고 거의 무슨 진짜로 너무 짧았어요. 자판기에서 나오듯이. 네. 그래가지고 너무 짧은 순간에 아이를 확인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 출생의 순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네. 이제 회복이 그래 그게 자연분만을 안 하고 제왕절개를 하면 할부로 네. 갚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파. 어떻게 아파요? 이거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게 갑자기 길 가다가 네. 누가 내 배를 칼로 쑤시는 기분이에요. 어떡해. 순간순간 배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어떨 때 배에 힘이 들어가요, 보통? 보통 이제 웃긴 얘기를 할 때.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얼마나 행복인가. 정말 너무 내적으로도 웃으면 안 돼. 내적 웃음도 웃으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쿡쿡 하고 웃는 것도 아파. 근데 카톡 보다가 웃긴 카톡 보내는 친구를 죽이고 싶더라고요. 배가 너무 웃기지 마. 진짜 웃기지 마. 어떡해, 진짜. 이러면서 배가 너무 땡기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말을 할 때도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말할 때 힘 들어가죠. 그래서 늘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나 불 좀 떠줘. 나 좀 일으켜줘. 왜냐면 배에 힘을 들어가면 배가 너무 땡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최악은 가장 힘든 순간은 네. 바로 수술이 끝나고 첫 오줌을 쌀 때입니다. 어머, 어떤 느낌이에요? 처음으로 몸을 일으켜서 변기까지 걸어가서 그 변기에 앉아서 오줌을 쌀 때 네. 진짜 내장이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어떡해. 진짜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제왕절개 되게 쉽다고 얘기하고 그거 그냥 뭐 수술하고 뭐 회복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자연분만을 하지 않고 제왕절개 하는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그런 사람들 배를 다 째버려야 돼요. 한번 배를 째봐야 돼. 애가 없어도 한번 배를 째봐야 된다. 배를 째봐야 된다. 그 정도 사이즈로 째봐야 된다. 그 정도 냉장 사이즈로... 이런 거 안 되고? 안 돼. 냉장 뭐 이런 거 뭐 내시경 수술 이런 거 아니고요. 배를 그 정도 사이즈로 째야 돼요. 째보고 얘기해라. 째보고 얘기해라. 네가 째보고 오줌 싼 다음에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째는 걸로는 안 되고 이제 오줌 싸는 것으로도 클로징을 해야. 그리고 똥까지 싸봐야 돼요. 어머 세상에. 그리고 내 손으로 팬티를 못 치우키는 그런 치욕스러운 경험을 해봐야 제왕이 쉽네만해. 그렇죠. 진짜 남편과 동지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팬티형 기저귀를 입을 때 내 다리에 그 기저귀를 끼워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이걸 서약했는지도 몰라. 맞아. 정말. 반지를 끼워준다기보다는 팬티형 생리대에 다리를 넣어주는. 맞아요. 그게 어떤 이 결혼 서약의 코어였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병원은 다행히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제왕절개를 하고 나면은 오로라는 게 나와요. 네, 오로가 뭔지 알려주세요. 오로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나오는 약간 생리처럼 나오는 약간 찌꺼기 같은 약간 그런 거예요. 네. 그 오로를 받기 위해서 기저귀를 차요. 네. 오로 기저귀, 팬티 기저귀를 차는데 제가 입원한 산부인과는 그 오로 기저귀를 첫날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첫날, 둘째 날에 간호사 선생님이 처리를 해주십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그것을 한 명 상주할 수 있는 보호자가 그 오로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오로가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생리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네네네. 생리 같은 그 분비물이 들어간 그 기저귀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남편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오로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그런 걸 상상하는 게 막 그런 모습을 뭐 남편뿐만 아니라 누구든 엄마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나의 그런 모습을. 저도 지금 상상해봤는데 캥 작가님 오로를 교체하는 제 모습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구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사랑하지만은 안 돼요. 정말 손에 꼽게 사랑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저는 캥 작가님이지만 어려워요. 엄마한테는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구한테도 어려운 거예요. 모두에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참 그렇다. 부끄러운 게 아닌데 아프고 너무 당연한 그 과정이 출산 과정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거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맞아. 누가 와도 나는 뭐 내가 죽겠는데 그런 수치심 뭐 이런 거 전혀 느낄 그게 없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방송 관련해서 한번 만났던 분께서 사고를 되게 크게 당했다가 나중에 이제 회복한 이야기를 되게 유쾌하게 하시면서 좀 심각한 사고였는데 그래서 거의 몸을 다 이렇게 고정해야 되는 불가사리 모양으로 자기 몸을 고정해야 됐었다 얘기하는데 이분도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니까 그 얘기를 되게 웃으면서 하셨거든요. 앞치마형 입원복이 있다.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있는데 뒤는 다 뚫려 있는, 왜냐면 배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되게 좋아하던 남성 간호사분이 이제 자기 뒤집는 걸 담당하셨었는데 진짜? 하지만 정말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셨던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뒤집어주는 건 뒤집어줘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거기에 어떤 수치심이 끼어들 그게 없는. 왜냐면은 뭐 이거는 어쩔 수 손쓸 수가 없어요. 나는 엉덩이조차 들어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정도로 아파? 너무 아픕니다. 배에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면 너무 아파요. 어떡해. 그리고 진짜 제일 지옥은 기침입니다. 기침이 나올 때 네. 정말 죽고 싶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침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배가 너무 아파서. 자세하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연기만 하는. 죄송한데 지금 설명을 해달라는데 연기만 곁들이는. 텍스트는 똑같아요. 정말. 와 진짜 기침을 할 때 기침을 재채기를 세게 할 수가 없어요. 배가 너무 땡기기 때문에 기침할 때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을 자꾸 참으려고 침을 삼키게 되는데 왜냐면 기침을 하면 너무 아프니까 배가. 진짜 새벽에 기침이 나올 때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떡해. 내가 몰랐으니 했다. 맞아. 이거는 2번은 못한다. 여러분들 하지 마시라. 극단적인. 정말 제가 2가지를 다 경험해봤으면 예를 들어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다 경험해봤으면 둘 중에 뭐가 그래도 더 나았다라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제왕절개밖에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차라리 자연분만을 할 걸 그랬나? 지금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 이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고소 들어오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절대로 제왕절개도 쉬운 게 아니다. 진짜. 네. 근데 이게 제왕절개 후기를 들을 일이 없잖아요. 다들 자연분만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네. 장난 아닌데? 제왕절개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랬던 게 제왕절개라면서 근종을 6개를 뗐습니다. 제왕절개면서 동시에. 전쟁 났네. 전쟁이 났죠. 진짜네. 그래서 그 근종 크기가 그거를 근종 뗀 거를 남편한테 확인을 시켜줬다고요. 수술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확인시켰는데 하나가 야구공만 했고 어머 세상에. 하나는 델리만줄만 했고 되게 큰 거다. 네, 원래는 초음파로 봤을 때는 한 4개 정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2개는 좀 크고 2개는 좀 작은 게 있다고 했는데 이제 안을 들여봐서 보니까 작은 것까지 숨어있던 것까지 해서 6개를 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기도 낳고 근종도 6개를 뗐으니까 이 뱃속이 진짜 장난 아니었겠네. 다 휘저어 놓은 거죠. 제 자궁을. 어머. 그랬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네. 지금 얼굴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러니까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얘기가 감명 깊었네요. 너무 이제 대변을 보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대변을 보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다는 말에. 맞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 방구를 껴야지 주는구나. 근데 제가 이틀이 방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굶었다니까요. 원래 방귀 하나 낀다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겨우 미음을 먹을 수 있었다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벌써 이제 아기가 88일이거든요. 지금. 네. 지났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제가 수술했던 당시에 그런 기억도 지금 또 많이 가물가물해졌어요. 그때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네. 지금도 또 많이 가물가물해졌어요. 이래서 또 낳고 그러니까 까먹으면 또 낳는 거야. 아주 조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걱정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캥 작가님이 복귀를 출산하고 50일 정도에 했죠. 초유만 우유수유를 하고 이제 바로 복귀를 했고 지금 비욘세도 출산 플러스 뭐 이렇게 겸사겸사 해가지고 지금 심쿵이의 나이를 생각할 때 거의 한 90일. 네. 100일이 되기 전에 굉장히 빠른 복귀.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빠른 복귀. 웰컴 100입니다. 그렇죠. 네. 다들 걱정하긴 해서 너무 빨리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일도 너무 빨리 복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아팠던 거 치고 한 30일 지나니까 또 살만하더라고요. 근질근질하고 오히려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매일 집에만 있다가 한번 병원에 혈압약을 타러 동네 병원을 5분 나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게 심지어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난 역시 밖에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복직을 했고 회사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회사 가지 않는 날인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신쿵이가 다행히 모비를 보면서 저렇게 조용히 있어주기 때문에 녹음도 가능합니다. 강아지 정원이랑 녹음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머 세상에 인형처럼 자고 있어요? 네.
정원이랑 녹음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강아지랑 녹음을 하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약간 마음에 준비를 했어요. 오늘 뭐 낮에 잠깐 이따 가겠다라고 했지만 뭐 한 밤 11시까지도 쪼각쪼각 녹음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 안 되면 내일 오전에라도 다시 와야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분유 주고 이렇게 하더니 이제 하면 돼. 그래서 지금 모비를 틀어놓고 애를 저기다가 먼 데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네. 까무룩 잠들었어요. 벌써. 네. 모비를 보면서 잠들었잖아요. 네, 너무 귀여워요. 그쵸.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쩌렁쩌렁 이렇게 시끄럽게 녹음을 해도 된다는 것이 사실 그 심쿵이가 굉장히 아무도 닮지 않았습니다. 외모적으로 네. 양쪽 다 닮지 않았어요. 네. 제왕절개를 이제 상반신이라도 의식이 있어서 봤으니까 다행이에요. 맞아요. 봤으니까 다행인데 왔을 때도 조금 당황하면서 정말 닮지 않았구나. 양가 부모님도 서로 지금 도대체 누굴 닮은 건지. 양가에서도 서로 약간 우리 쪽은 아닌 것 같다. 확실한 건 우리 쪽은 아니다. 우리 쪽은 아니다라고 서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 네. 그래도 우리 피인 건 맞다 하는 건 순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순둥이와 킹 작가가 만나서 정말 순한 애가 태어나가지고 네. 저거 하나 보면서 역시 시도육지를 못한다더니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동구밭 제품이랑 함께하는 브랜디드 콘텐츠이기 때문에 타사 제품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네. 타사 청소도구 네.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킹 작가님이 한마디도 후기를 말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다 이제 어머니가 다 해주셔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하나, 저렇게 코멘트가 없어서 큰일 났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또 마포만두 작가님이 또 정리킹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던 네. 경험이 있었는데, 그 이전 녹음을 들으니까 킹 작가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 손으로 팬티 한 장 안 빠는 년이. 맞아요. 근데 지금 내 팬티뿐만 아니라 네. 지금 아기까지. 그쵸.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마를 날이 이제 없게 돼가지고 아무리 이거를 그 순둥 씨랑 같이 해봤자 필연적으로 내 손에 물을 안 묻힐 수는 없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네. 엄마가 맨날 했던 말이 돌아서면 설거지. 도대체 돌아서면 밥대가 돌아온다. 하면서 맨날 그림처럼 앉아있다. 저한테 맨날 팬티 한 장 네 손을 안 빨아 입느니 맨날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할까 했는데 역시 진짜 네. 저희 엄마의 말이 딱 맞았던 게 요새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허리 펼 날이 없고 정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고 진짜 궁뎅이 붙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취 대비를 혼자 1인 가구로 해도 일이 진짜 많은데, 왜냐면 저도 진짜 매일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 작은 인간이 하나가 더 태어났다는 거는 약간 빡센 대비가 아닐 수 없다. 맞아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지금 네. 집안일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쉬운 일이 아닌 시점에 동구밭은 뭐 어쨌든 레전드 설거지바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설거지바 플러스 핸드크림을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처음에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동구밭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설거지 워싱바, 설거지 비누 풋귤, 설거지 비누 녹차, 그리고 핸드크림 시어버터를 얘기했을 때 최근에 어떤 이런 설거지템에 관심이 많을 사람 플러스 비욘세 공식 건성왕 이거는 이걸 같이 할 사람은 한 분뿐이다. 그래가지고 캥 작가님이 바로 생각이 나서 네. 동구밭 설거지 비누 써봤냐, 한번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저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제가 카톡 했잖아요. 답했잖아요. 그래, 아주 좋다. 내가 지금 요새 먹은 설거지뿐만 아니라 네. 애기 젖병이며 무슨 깔때기며 쪽쪽이며 하루 종일 진짜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손에 물 마를 날이 없고 손이 진짜 건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저한테 지금 딱 맞는 맞아요. 제안입니다. 맞습니다. 네.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워낙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올바른 설거지 워싱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워낙에 오래 써가지고 저희 엄마가 한 번씩 이제 이거 되게 좋다 하면서 잘라가시고 엄마가 저거는 행주 빨 때 너무 좋다. 거품도 잘 나고 이게 또 그런 액체 세제로 행주를 빨면 그 약간 찝찝한 느낌도 있고 결국은 이게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빠는 그 질감 자체가 물성이 있는 빨래비누 같은 느낌이어서 행주 빨 때 너무 좋다 하셨는데, 계면활성제나 방부제 없이 99.9% 자연 유래 성분이어서 거품이 굉장히 잘 나고요. 인체 무해에서 유아용 식기, 맨손 설거지에 굉장히 안전하다.
네, 맞습니다. 완전. 그리고 물에 희석해서 사용을 안 해도 고체 설거지 비누는 바로 이렇게 거품을 내서 쓰는 거여가지고 잔여 세제 걱정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이거 캔드카님 한번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와, 제가 진짜 저는 이런 설명을 하나도 모르고 썼잖아요. 제가 진짜로 저는 이런 설명 아예 못 보고 그냥 제품을 받자마자 써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편견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이제 설거지바 뭐 이런 걸 써본 적도 없고 한데 그냥 생각하기에 바나 비누로 돼 있으면 뭔가 거품이 안 날 것 같다. 그리고 나더라도 금방 또 그 거품이 없어져서 계속 문지르면서 이 비누를 계속 보충해서 해줘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편견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웬걸. 거품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설거지도 이게 거품이 잘 나야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래야지 기분이 나죠. 기분이 나잖아요. 꼭 그래야만 뭐 다 닦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뭔가 비누 얼굴을 닦을 때도 그렇고 뭐든 닦을 때 이제 거품이 좀 나야 씻은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치. 그런데 진짜로 이 설거지바로 하면서 거품이 너무 잘 나니까 왠지 내가 설거지 킹이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설거지도 잘했고 뽀득뽀득 잘 됐고 그리고 제가 먹었던 음식이 갈비탕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갈비탕 먹은 건 얘기했는데 비건 약간 그쵸? 어쨌든 그 기름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싹 닦이더라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에 뭐 손에 순한 그런 액체 세제 같은 거 만든다고 보습 성분을 넣어서 그런지 이거 언제까지 헹궈야 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진짜 뽀드드득 해가지고 물도 좀 덜 쓰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같이 수세미도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수세미도 너무 좋아요. 천연 수세미 보내주신 거. 네, 수세미도 너무 좋고 이제 딱 그렇게 하고 나서 핸드크림을 발랐더니 그쵸. 이게 물건이더라고. 이것이 물건이다. 또 핸드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구밭 핸드크림 시어버터 보내주셨는데 시어버터 원료도 공정하게 얻은 지속 가능한 원료 시어버터 2%가 들어있고 그리고 오일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차단할 수 있는 3가지 씨앗 식물성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호호바 씨 오일, 해바라기 씨 오일, 포도 씨 오일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모르는 상태로 일단 쓰신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썼어요. 네네네. 전혀 모르고 썼지만 너무 촉촉하고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이게 어떤 향이 있으면 이 핸드크림은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향이더라고요. 그 점이 너무 좋았고 진짜.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약간 밤 형태나 보습력이 좋다 그러면 발림성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발리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발림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발림성도 너무 좋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고 맞아. 바르고 나서 바로 촉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다 쓰면 내 돈으로 계속 샀을 의향이 너무나 있다. 이 핸드크림 너무 추천. 그리고 이게 tin 케이스에 들어있어가지고 나중에 케이스도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이 사이즈도 딱 좋아요. 너무 작으면 또 이게 답답하고. 맞아. 또 너무 크면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너무 작으면 핸드백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립밤 이런 동그란 tin 케이스에 넣으면 100개를 잃어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또 큰 거 들고 다니겠다고 하면 무식하게 치약만한 거 이런 것도 들고 다니기도 또 그래요. 근데 이건 딱 팩트보다 조금 작거나 아니면 팩트만한 사이즈여서 딱 좋고 진짜 너무 추천. 너무 추천합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쯤에 그 특집을 했을 거예요. 건성건성 살아온 건성왕 킹작가 뭐 이런 걸 했었던 거. 여러 가지 제품을 소개를 했어가지고 그래서 다들 이제 찝찝했던 여름이 지나고 점점 이제 수분 없는 가을이 오는데 지금 딱 건성들이 괴로운 시기거든요. 맞아요. 가습기를 진짜 24시간 돌리고 지금 그러면서 매일매일 바디로션을 달고 사는데 너무 동구밭에서 바디로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바디 버터처럼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바디버터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구매하겠습니다. 동구밭 올바른 고체 바디로션바 시어버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비누같이 생겼는데 이게 진짜 버터 느낌이거든요. 이거 엄청 꾸덕하고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몸에다가 직접 쓱쓱 문지르면 돼요.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하네. 이것도 진짜 좋아요. 홍보해달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완전 꾸덕해요. 진짜 버터 바르는 느낌이에요. 사겠습니다.
바디버터도 네. 바디버터도 사고 이 바디 비누도 사볼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로션을 쓰면서 이 건성 딱 쓰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맞아. 그거랑 같이 설거지 비누가 워낙 히트 상품이라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풋귤 설거지 비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매년 열매 속기를 해가지고 버려지는 풋귤들을 재활용을 해서 만드는 거라서 제주도 원료로 업사이클링을 한 제품이고요. 제주산 풋귤에 비타민이랑 시네프린 성분이 있어서 손의 건조함이랑 가려움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건 설거지 비누 녹차 이것도 보내주셔서 이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유기농 녹차가 함유돼 있고 그리고 유칼립투스가 함유돼 있어서 잔여 냄새까지 없어지는 이런 비건 제품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전 제가 녹차를 썼거든요 지금 오늘. 비건 녹차 비누를 썼는데 너무 좋던데요? 진짜 좋아요. 거품도 엄청 잘 나고 그리고 향이 좀 독하지 않고 은은해서 좋고 그리고 그 케이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케이스가 제일 예뻐서 그거부터 깠어요. 케이스도 좋고 예쁘기도 예쁜데 그런 플라스틱을 안 쓰잖아요. 네. 동구밭 최초 포장 올 때도 테이프 같은 걸 잘 안 쓰고 종이로 된 케이스에 이제 박스에만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중요한 프로모션이 있어서 여기까지 한번 안내를 드리고 광고 듣고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그 탈모 샴푸 있었을 때 한 줌단 머리 한 줌 지켜 프로모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설거지 바를 프로모션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있는데 동구밭 자사몰에서 DONGGUBAT 동구밭.co.kr에 가셔가지고 원하는 제품을 담으시고 결제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결제창에서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는 데가 있는데요. 프로모션 코드는 모여라 한 줌단. 모여라 한 줌단을 결제창에서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에 넣으시면은 코드 적용을 하면 이제 일부 품목만 제외하고 10%가 할인이 돼서 최대 1만 원까지 할인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할인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10% 중복 할인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설거지 품목을 10월 말까지 30%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 그러면 지금 그 30%에 총 40%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핸드크림도 할인인가요? 핸드크림도 10월 말까지 이미 10% 할인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프로모션 코드까지 적용하면 총 20% 할인. 네. 그래서 모여라 한 줌단이라는 코드를 쓸 수 있는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인데 11월 12일까지 쓸 수 있기는 하지만 10월 달에 설거지 품목을 10월 말까지 30%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때 사면 40% 할인이 되고 그리고 11월에는 또 새로운 프로모션이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11월 12일까지는 모여라 한 줌단 요 코드로 10%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완전 개꿀이네요. 네네. 개꿀이라뇨.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설거지 비누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쟁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거는 선물을 해도 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쟁여놓으셨다가 여기저기 선물할 때도 요즘 많으니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심쿵이가 약간 울음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네, 얼른 재우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들으시는 사이에 저희가 한 40초 안에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저희가 광고를 듣는 한 1분 사이에 애기가 잠들었어요. 네.
굉장히 잠드는 거 보셨죠? 눈앞에서. 네. 안고 잠깐 달래니까 바로 잠드는 거 보셨죠? 맞아요. 킹 작가님 자식이 확실하다. 머리만 대면 잡니다. 네, 머리만 대면 자는 저희 효자 잘 보내드리고 왔고요. 네. 이 설거지바를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효율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차에 그 재밌게 봤던 흑백 요리사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좋은 셰프는 설거지를 바로바로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고 하셨던 캥 작가님 말씀처럼 설거지를 바로바로 한다? 보습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제품이랑 아주 찰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집밥을 잘 해먹는 혼식대가 선배님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킹 작가님이 이제 더 이상 국이 있는 삶 살고 있지 않고 뭐라도 해먹어야 되고 순둥 씨의 레시피가 그동안 뭐 열심히 했지만은 조금 미흡하고. 제가 제 나와의 채팅을 캡처해서 보내드렸잖아요. 네네네네. 나와의 채팅의 모든 것이 다 레시피였잖아요. 맞습니다. 간단 요리 레시피. 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아주 간단하게, 왜냐면 또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리에 긴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해봤지만 이게 재료를 사놓고 며칠 안 쓰면 썩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둘이 살아도 그러니까. 네, 사놓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양한 레시피를 할 수 있는지 최대 관심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다. 네. 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또 맛있게 그렇죠.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들을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 킹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머니와 이제 따로 살게 되면서 이제 또 요리를 시작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식탐은 많은 주제. 또 손재주가 없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필요한 정보가 아닌가. 맞아요. 제가 엄마랑 이제 결별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혼자 살게 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반찬이 없어요. 단품. 항상 거의 단품 요리예요. 맞아요. 단품만 먹다 보니까 참 뭐 간단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이거 먹어도 참 허전한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뻑적지근하게 요리할 자신도 시간도 돈도 없습니다. 그걸 뒤처리할 시간도 없어요. 먹고 설거지할 시간.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동구밭 올바른 설거지바가 훌륭하더라도 없어요. 내 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진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이 너무 소중해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서 해먹는 분들 중에서 또 이런 스킬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비욘세 청취자분들한테서 많은 팁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엄마는 항상 4인 기준. 그렇죠. 그리고 치울 시간도 비교적 좀 많고 준비할 시간도 많으신 분들인데,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은 출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재택으로 일을 해야 되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좀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홀로 마피아, 나폴리 마피아 대신에 나홀로 마피아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분들의 혼식 대가 레시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요리 방법을 보내주시고 또 빨리빨리 치우는 방법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동구밭에서 설거지 워싱바 150g 본품 하나랑 핸드크림 시어버터 하나를 보내드려가지고 이게 또 맛있게 해먹은 다음에 설거지도 후딱후딱 하시고 이제 손 건강도 챙기실 수 있도록. 너무 좋다. 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걸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자분은 이제 동구밭 과수 원샷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뭐니뭐니 해도 간편식으로는 전자레인지 계란찜이 최고입니다. 제가 쓴 줄 알았고요. 혜영 언니 전자레인지 사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혜영 언니 아직도 전자레인지 안 샀고 지금도 햇반을 밥통에 데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냉동밥을 이제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언니네 집에서 밥을 먹는데 밥 하나 있어야겠다. 그래서 꽝꽝 얼었던 냉동밥을 꺼내서 밥통에 데우시는. 대단하신데요? 본 모드로 한 30분 정도.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정도면은 밥을 새로 할 수 있더라고요.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아직도 하고 계셔서 전자레인지 안 샀습니다. 네. 밥그릇에 계란을 2개 풀고 물을 계란보다 살짝 덜 넣어준 다음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전자레인지용 덮개가 있다면 그걸로 덮어주고 없다면 랩을 씌우고 빵꾸 뚫어주시면 돼요. 계란 2개는 보통 4, 5분 하면 되더라고요. 잘 해먹고 잘 치우는 법은 아니지만 1인 가구라면 싸다고 식재료 양을 많이 사지 말고 딱 한 번 먹을 양만 살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잘 먹는 식재료라면
괜찮지만요. 괜히 요리할 것 같아서 장을 5만 원에서 7만 원어치 받다가 전부 버린 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직전에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괜히 욕심내서 많이 시키다가 다 버려요. 마음속으로는 무 하나를 사면은 이걸로 깍두기도 담가먹고 쇠고기 묵국도 해먹고 무전도 부쳐먹을 것 같지만 국물 낼 때 댕강 쓰고 다 안 쓴다는 거예요. 맞아요. 절대로 우린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되게 마음의 짐처럼 계속 냉장고에서 볼 때마다 모르는 척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척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무로 좋아하는 음식이 많았는데 쳐다보기에도 질려가지고 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먹고 싶어지는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본인이 현재 요리할 여유가 있는지 꼭 생각해본 후에 장 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 땐 외부의 힘 빌리기. 캥 작가님, 비욘세님 사랑해요 짱짱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네. 네. 너무 좋네요. 전자레인지 계란찜 저의 최애고요. 밥그릇에 하는 법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나는 밥그릇에 하는 것도 너무 못하겠다. 애매하다 하는 분들은 실리만 찜기를 사셔서 전자레인지용 실리만 찜기를 사셔가지고 레시피를 할 게 별로 따로 없고 근데 저는 좀 많이 먹어서 막 계란 4개씩 때려 넣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물 좀 넉넉하게 붓고 이분은 소금 한 꼬집을 하셨는데 저는 간 맞출 때 여러분 소금 대신 라면 스프를 넣어보세요. 계란찜에도요? 미친 듯이 맛있습니다. 라면 맛은 안 나면서 그냥 묘한 포차의 그런 MSG 맛이 나고요. 아니면은 치킨 스톡을 소금 대신 넣어도 맛있고 새우젓 넣어도 맛있고 뭐든 넣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실리만 찜기 뚜껑 닫아가지고 7분 30초 이 정도 하면은 한 계란 3-4개 기준으로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강추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서나 인스타에서 그렇게 붉은 대게 백간장? 붉은 대게 백간장? 네, 그게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붉은 대게 백간장. 그래서 계란찜에도 그 붉은 대게 백간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놨거든요. 뭘 하나 있어요 지금. 핸드폰으로 뭘 찾나 했네. 붉은 대게 백간장. 어머 세상에.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내가 과연 붉은 대게 백간장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인스타에 꽤나 많은 레시피에 붉은 대게 백간장을 쓰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혹시나 이걸 들으시고 써보고 괜찮다. 이거 사도 좋다. 추천, 비추천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고 붉은 대게 백간장 사장님 연락 주시고. 네. 아니 진짜 계란찜에 그 붉은 대게 백간장을 넣어서 많이 먹더라고요. 맛있어요. 막 참치액 넣어도 맛있거든요. 요런 거면 진짜 더 맛있지. 네, 붉은 대게 백간장. 혹시나 드셔보신 분 있으면 후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거는 굉장히 좀 짧고 간결한 사연. 네. 뻐렁친다님 사연을 읽어볼까요? 네. 팽이버섯 살짝 데쳐서 물기 쫙 빼서 가위로 쫑쫑 잘라서 계란 푼물에 같이 넣고 전처럼 부쳐 먹는 거예요. 편하고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느낌이라 자주 해 먹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거 진짜 간단하다. 그러게요. 네, 이거는 나중에 먹을 수 있게 되면은 그 심쿵이도 먹어도 되겠네요. 오, 그러네요. 다른 간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간은 알아서 내가 봤을 때 이분 빼먹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요리를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뭐로 간을 하는지 얼마큼 해야 되는 건지. 케첩을 찍어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아까 붉은 대게 백간장을 찍어 먹는다든가. 맞아요. 이런 거 가능하겠네요. 그런 것들 뭘 사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정확히 조금 더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팽이버섯 살짝 데쳐서라고 했는데 살짝 데치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를 살짝 데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참 항상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엄마한테 얘기할 때도 어렵다고 한 게 엄마 이거 국할 때 이거 넣는 순서 뭐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콩나물 먼저 넣으면 풋내가 나네. 뭐 이런 게 있어서 항상 물어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끓여야 돼. 얼마나 끓여야 돼? 하는데 저희 엄마가 항상 끓는다 싶을 때 불을 끄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끓으면 끓은 거지 끓는다 싶을 때 불을 끄라고. 그게 뭘까요? 살짝 데친다? 살짝이란 무엇일까요? 푹 데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렵긴 해요. 어렵습니다.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아주 결말이 확실한 짜그리 이런 것만 성공하죠. 그래서 뻐렁친다님 혹시나 이 녹음을 들으신다면 얼만큼 살짝 데치는 건지 또 후기 부탁드립니다. 네, 6초인지 30초인지. 네, 알겠습니다.
뻐렁친다님도 그렇고 아까 동구밭 가수원샤님도 그렇고 동구밭 설거지바랑 핸드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은 꼬꼬맨맨님께서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캥 작가님을 다시 국이 있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소고기 버섯국입니다. 근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름만 봤을 때 약간 이거는 할 수 있을까? 엄마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레시피 갈게요. 준비물 아무 소고기, 안심, 양지, 국거리 등등, 무, 버섯 종류가 많을수록 맛있어요. 표고, 새송이, 팽이 등등입니다. 과정 1. 위 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무엇인가? 정말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큰 냄비에 다 넣고요. 재료가 다 담길 만큼의 물만 부어요. 익을 때까지 끓여요.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그냥 대충 넣어요. 짜면 물 더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더 넣으면 되니까요. 굉장히 좀 어떤 위로가 되는 레시피입니다. 이 다음부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주어진 대로 먹는 인간이라 여기까지만 해도 맛있게 먹어요. 국간장은 간과 상관없이 한 숟갈 넣어야 된대요. 이게 말이 되나? 국간장은 간과 상관없이 한 숟갈 넣어야 된대요. 이유는 몰라요. 엄마가 그랬어요. 국에는 국간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리고 간마늘도 넣어야 버섯물 같은 맛이 아닌 요리를 먹는 것 같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결혼하고도 양쪽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반찬들에 정말 반만 해서 먹다가 모유수유를 위해 습득한 단 하나의 레시피입니다. 지금 캥 작가님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완전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플러스 팁, 미역국 2달 동안 먹었는데 맛에 민감하시지 않다면 미역이랑 고기를 안 볶고 그냥 다 넣고 끓여도 간만 맞추면 맛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네. 그리고 2. 국 끓일 때 소고기 안심 넣으면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이상입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굉장히 현실적인. 그리고 저랑 굉장히 비슷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 먹어봐야겠네요. 이분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믿음이 갑니다. 네. 저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먹기 좋은 크기 이런 자의적인 해석 있지만은 이건 뭐 어차피 내 입으로 들어갈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을 봐도 네. 그냥 뭐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꿈꾸는 레시피입니다. 이런. 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맛이 있을까?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 소고기, 무, 버섯. 묵국 같은 느낌인가? 무와 버섯의 비율 같은 거 나와 있지 않지만은. 네. 그러니까요. 약간 그래도 한번 해 먹어볼 수 있는. 네네. 이게 뭔가 약간 진입 장벽이 낮은 레시피여가지고 맞습니다. 한번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게 막 당근은 딱딱하니까 당근부터 볶아라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때려 넣고 물 부어서 한다는 게 좀 간단한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이분한테도 동구바 설거지바랑 핸드크림 시어버터 보내드릴게요. 네. 그 다음으로 신당동 물주먹님 사연을 캥 작가님이 읽어주세요. 네. 신당동 물주먹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세님 캥 작가님. 어떻게 사연을 시작할지 몰라 냅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독립한 지 6개월이 되어가는 상대적으로 뉴비 자취러입니다. 경력은 얼마 안 되지만 식비도 아끼고 배달용기 쓰레기도 만들기 싫어서 집밥을 많이 해먹고 있어요. 제가 해먹어보니 아주 쉽고 맛있더라 싶었던 요기들 소개해드립니다. 오케이. 오,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의 어떤 기획의도 같은. 맞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1번 오리고기 하울정식. 오리고기요? 하울정식? 아니 그리고 오리고기를 사실 도전한다는 것이 맞아 쉽지 않거든요. 네, 손질도 어려울 것 같다는 괜히 그런 약간 겁을 먹게 되는 식재료인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만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하울정식 다들 아시죠? 베이컨과 계란을 같이 굽는 건데 저는 베이컨이 아닌 훈제 요리를 활용합니다. 훈제 요리. 그냥 냉장 제품으로 파는 훈제 요리 있잖아요. 훈제 오리요. 훈제 요리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한 묶음 사두고 한 주먹 팬에 넣어 굽다가 기름이 좀 나오면 계란 2개를 넣고 오리 기름에 지글지글 부쳐줍니다.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게요? 조금 기름지긴 하지만 오리 기름은 몸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 여보 모름 흐린 눈 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는답니다. 제가 사 먹는 오리엔 간이 돼 있어 별도의 간은 하나도 안 해요. 요리할 에너지는 없고 단백질은 챙기고 싶을 때 해먹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그냥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채 썰어 오리고기랑 볶아도 좋고 마지막에 레몬즙을 한 바퀴 돌려 먹으면 감칠맛이 난답니다. 여기에 고수까지 추가하면 묘하게 태국의 맛이 나고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요. 네, 이거는 진짜 쉬울 것 같아요. 그냥 훈제 오리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훈제 오리만 사면 되는 거고
계란은 있고. 그리고 간도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다. 네. 아주 좋네요. 그냥 냉장고에 남은 채소 좀 넣고 이렇게 하면은 네. 너무 쉬운데요? 오,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해먹어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오케이. 네. 그리고 두 번째, 궁극의 버터 우동. 와. 이분이 지금 거의 흑백 요리사 작가님 수준으로 장명을. 네. 지금 미다 씨를 굉장히 잘 뽑고 계시거든요. 아, 그 버터 우동 벌써 맛이 없을 수가 우동. 없다. 네네네. 옛날에 한 이자카야에서 맛봤던 버터 우동을 떠올리면 만들어봤는데 오 간단하고 맛있어서 소개해요. 냉동 우동면, 버터, 쯔유, 계란 노른자는 필수로 있어야 하고 오케이. 명란이나 쪽파는 선택입니다. 우동면을 1분 정도 삶고 그릇에 옮긴 다음 쯔유를 밥숟갈로 1.5스푼 넣고 뜨끈한 우동면 위에 버터를 한 조각 올립니다. 그 위에 계란 노른자만 쇽 올리고 명란이나 쪽파를 곁들이면 끝. 진짜 간단하죠? 우동을 뒤섞으면 버터를 다 녹인 다음 먹으면 됩니다. 아, 후추도 뿌려주고요. 버터 냄새가 끝내줘서 코박고 먹게 됩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올 때 자주 만들어주곤 하는데 그때마다 반응이 뜨겁답니다.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 네.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진짜 생맥이랑 먹어야 돼. 근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2인분이면 3스푼을 넣고 약간 이렇게 하면 되겠는 거죠? 그치. 그렇겠죠. 네. 쯔유를 빨리 사야겠네요. 그쵸. 쯔유도 은근히 넣으면 다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넣으면 다 맛있어요. 그냥 넣으면 다 이자카야예요, 기본적으로. 아, 네. 아, 쯔유. 혹시 근데 쯔유가 없다면 뭘 넣으면 좋은지? 그건 쉽지 않죠. 그래요? 혹시 네네. 신당동 물주먹님 네. 그것도 안 나면 좀 알려주세요. 기다립니다. 왜냐면 이게 쯔유 같은 것까지 또 사기 시작하면 네. 또 뭔가 약간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걸로 뭘 해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쯔유를 대체할 수 있는 양념이 뭐가 있는지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치폴레 참치. 이거 봐. 이름 짓는 거 봐봐요. 치폴레 참치. 혼자 밥을 해먹다 보니 단백질 챙겨 먹는 게 은근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렵더라고요. 육고기는 열을 가하는 조리가 필요한 편이라 귀찮고 봤어요. 근데 참치가 단백질 함량이 높길래 캔참치에 양파 찹해서 넣고 시판 치폴레 마요 소스를 짜서 비벼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소스 맛으로 먹는 건데 곁들여 먹는 반찬 정도로 먹기 좋습니다.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약간 소스로 쇼부를 보는, 승부를 보는 분입니다. 치폴레 마요 소스로 또 사야겠네요. 지금 사야 되는 소스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요리를 못하면 차라리 그런 이 소스를 사서 먹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그 식품회사에서 거의 이제 막 박사님 연구원분들 이런 고액연봉자분들한테 굉장히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시판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왜냐면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간이잖아요. 맞아요. 몇 년 된 뭐 어머니가 아무리 좋은 장을 갖다 주고 맞아. 해줘봤자 무슨 천일염을 주시고 맞아. 그 시골에서 큰어머니가 직접 간 고춧가루 주시면 뭐합니까? 뭐 시간장을 주면 뭐합니까? 뭡니까? 그거를 넣으면 맛이 없는데 맞아. 얼마큼 넣어야 될지 모르는데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섞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판 소스를 참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팁도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끼는 샐러드를 먹으려고 노력해요. 곁들여 먹으려고 노력해요. 인터넷에서 유럽 샐러드 1kg를 한 박스 시켜서 소분하고 2주에 걸쳐서 다 먹는답니다. 식사에 간이 되어 있어서 샐러드엔 별도 간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 쑤셔 넣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상추쌈을 이제 쪼갰다고 생각하고 내용물 먹고 그냥 샐러드를 때려 먹는. 맞아요. 요즘에 저도 샐러드를 꼭 그냥 식전에 먹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양배추나 당근이나 이런 게 채 썰어서 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사두고 그거를 식전에 먹어요. 네. 독립하기 전엔 매끼 밥을 해먹는 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치. 하지만 간단하더라도 내 손으로 뭔가 조리해서 먹으면 묘한 뿌듯함이 있어서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한줌단 여러분도 귀찮지만 영양도 맛도 좋은 요리들로 날 잘 챙겨보자고요. 저도 이번에 레시피를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네요. 그리고 독립하고 비욘세 이전 회차들, 특히 혼자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회차들도 다시 찾아 듣고는 해요. 나만 귀찮은 게 아니었네. 이렇게 하면 되는군 같은 생각을 하게 돼서 좋더라고요. 늘 유용한 이야기 해주시는 것도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다는 감각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면서 대화 주제가 달라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비욘세를 들으면 나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지. 혼자 살아가도 괜찮은 거지.
같은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아요. 늘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뭐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는데 지금 대화 주제 똑같습니다. 나 혼자 밥 한 끼 해먹고 나가기가 너무 귀찮다. 맞아요.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결혼을 해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신당동 물주먹님한테도 동구밭 설거지바랑 핸드크림 시어버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당장 내일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궁극의 버터 우동? 이거 너무 땡기는데요. 네, 저는 오리고기 하울 정식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고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굉장히 강렬한 제목 ADHD인도 해먹는 레시피라고 보내주신 워싱턴 후면 삼각근 님이 보내주신 레시피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세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자취하고 있는 워싱턴 후면 삼각근입니다. 줄여서 워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렴한 재료와 단순한 조리 과정으로 건강하지만 꽤나 자극적인 맛을 내는 밀프렙 요리가 있다. 이 밀프렙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 해가지고 몇 끼를 쟁여놓고 하나씩 꺼내 먹는. 일이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 한솥 만들어 두면 매일 도시락이며 집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준 ADHD 이슈로 집안일 하나하나가 너무 힘든 저를 구원해주는 요리. 바로 라이스 앤 빈스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밥과 콩. 밥과 콩입니다. 재료부터 가볼게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찾아 헤매던 정확한 계량을 보내주셨는데 쌀 250g, 양파 1, 파프리카 1, 마늘 3쪽, 토마토 페이스트 3큰술, 야채 스톡 250ml, 쌀과 1:1 비율, 원하는 콩, 블랙빈, 핀토빈, 강낭콩 등등 아무거나 한 캔. 그러니까 콩도 통조림인 거죠. 그리고 소금, 후추 외에 각종 집에 있는 스파이스. 저는 파프리카 파우더, 칠리 파우더, 고춧가루 아님, 타코 시즈닝, 큐민, 그리고 페퍼론치노를 좋아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조리 도구는 오로지 큰 냄비나 인팟, 인스턴트 팟만 필요합니다. 제가 4회 먹을 양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재료를 준비합니다. 쌀 씻고 양파랑 파프리카를 대충 1, 2cm의 네모로 썰고 콩이 들어있는 캔을 따주세요. 2. 냄비나 인팟에 식용유 조금을 데운 후 센 불로 키워서 양파와 파프리카를 투척해요. 인팟의 경우 그 인팟이라는 그 요리 도구가 있나 봐. 인팟이 뭐죠? 왜냐면 여기서 인팟의 경우 소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써있으니까 밥통처럼 이런 인스턴트 팟이라는 그 제품이 있나 봐요. 앞에 재료를 몇 분 볶아서 좀 익었다 싶을 때 이런 것들이 참 익었다 싶을 때 끓었다 싶을 때처럼 익었다 싶을 때 마늘과 소금, 후추, 향신료를 넣어서 30초 정도 볶아주신 후에 4. 불을 중불로 낮추고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서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이후 쌀과 야채, 스톡, 콩을 모두 때려 넣고 냄비밥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톡이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불로 낮추고 뚜껑을 덮고 15분 조리, 10분 뜸들여주세요. 인팟을 쓰신다면 하이프레셔 세팅으로 3분 눌러주시고 조리가 끝나고 10분 정도 뜸들여주세요. 저는 먹을 때 라임즙과 아보카도를 올려서 먹는 걸 좋아하지만 그냥도 맛있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해두고 꺼내서 데워 먹기에도 좋고 식이섬유와 단백질도 풍부하고 맛도 다채로워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식재료도 값이 싸고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긴축 재정을 운영할 때 도움이 된답니다. 단 이때 아보카도는 못 먹을 수도. 저속노화나 비건 식단을 꼭 심심한 맛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대충 저속노화 조건이 충족되고 맛은 다채로워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4인분을 만들었는데 설거지는 냄비 하나와 도마, 칼 정도만 나온다는 거죠. 오, 이게 굉장한 맞습니다. 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캥 작가님이 나오신다니 정말 반가워요. 두 분 모두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힘든 시기에 쉬운 요리라도 해먹으면서 버틸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비욘세 돌려듣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술특집, 내향인 특집, 덕질 특집 등 캥 작가님의 레전드 방송들이 제가 양파를 썰고 설거지를 할 힘을 주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혼자 괄호 열고 존나게 잘해먹고 서로 나눠먹고 먹고 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주 덕담 좋습니다. 네. 워싱턴 후면 삼각근님한테도 동구밭 설거지바랑 핸드크림 시어버터 보내드릴 거고요. 미국인데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미국까지를 못 보내면 대신 받을 한국 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연락처라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연을 안 고르면 좀 섭섭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사연은 공정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와, 맛있겠네요. 약간 마녀 스프 같은.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네. 마녀 스프 느낌이다.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일단은 그냥 팥 하나에다가 할 수 있다는 게, 냄비 하나에 때려서 할 수 있다는 게. 왜냐면 제가 제일 많이 요새 검색하는 게 원팬 요리입니다. 맞아. 원팬 파스타 너무 편하잖아요. 네, 아직 그냥 느낌만 잡고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영상을 보고 나면 꼭 내가 마치 요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기분상. 그래서 항상 그리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항상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원팬 파스타나 원팬 요리 그리고 솥밥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용기 하나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을 많이 보는데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원팬 파스타 진짜 많이 해먹고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먹다가 요즘에 엄청 많이 해먹고 그리고 냉장고에 남은 재료 처리할 때 원팬 파스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파스타를 진짜로 따로 안 익히고 그냥 해도 익어요? 네, 익어요. 난 그게 맨날 의심이 돼가지고. 네. 익고 그리고 어차피 면수도 다 쓰는 거고 이러니까 겸사겸사 해도 금방 익고 그리고 설거지거리가 별로 없다는 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어서.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시판 소스를 다들 많이 쓰잖아요. 뭐 크림 소스나 이런 것들 쓸 때 여러분 거기다가 크림 소스에다가 청양고추랑 고추장 넣어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얼마큼 고추장을 몇 숟갈 넣어요? 그냥 한 스푼 냅다 넣어요. 어차피 그 크림 스파게티 소스 자체도 간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넣고 고추장이랑 청양고추 썰어서 넣고 막 버섯 남은 거 다 때려 넣고 뭐 베이컨 있으면 베이컨 있는 거 다 때려 넣고 해가지고 먹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약간 입맛이 흥선대원군인 사람으로서 파스타, 크림 파스타 하나를 먹으면 결국은 또 마무리를 컵라면으로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아니면 김치를 꺼내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데 고추장 이렇게 넣는 것도 되게 맛있고 그런 요리조리 조합으로도 많이 먹어가지고 원팬 파스타 많이 먹고 옛날에는 스테이크를 진짜 많이 구워 먹었고 근데 요즘에 고기보다는 생선을 더 많이 먹어가지고 써니 셰프가 저희 집에 와서 고등어 파스타 한번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어 파스타도 잘 해먹고 그거 그냥 고등어를 따로 굽고 그 면 삶아가지고 그냥 올리브유 두르고 면이랑 마늘이랑 이렇게 볶아가지고 위에 고등어 올려서 손님들한테 줄 때는 고등어를 얹어서 줘도 되는데 나 혼자 먹을 때는 그냥 그거 고등어 다 찢어가지고 파스타를 섞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오, 맛있겠다. 진짜 간단하고 진짜 맛있어요. 알리올리오에 맞아요. 고등어를 넣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고등어를 굽잖아요. 그럼 구우면은 그냥 나중에는 저는 그리고 약간 비린맛도 좋아해가지고 면 삶은 거랑 해서 그냥 거기다가 다 넣고 어차피 내가 먹을 때는 고등어 이렇게 위에 예쁘게 안 올려도 다 찢어 먹으니까 어차피 먹을 땐 찢어서 먹거든요. 거기에 올리브유 좀 더 넣고 마늘 조금 넣고 면 넣고 고등어 넣어가지고 박박 찢으면서 볶는 거예요. 볶으면 끝이에요. 그냥 한식 같은데 되게 맛있어요. 맛있겠네요. 고등어 파스타 맛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맨날 마음속으로 마음에 짐이 있잖아요. 네. 약간 그래도 식단 조절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럴 때마다 충동적으로 사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중에 지금 한 박스 남아있는 게 퀵 오트밀. 퀵 오트밀. 그리고 무첨가 두유. 이런 것들이 박스째로 있거든요. 무첨가 두유. 네. 맛이 무첨가일 텐데.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사실 요리를 잘 못해요. 근데 한번 유일하게 맛있다. 라고 했던 게 최근에 해먹은 버섯 오트밀 크림 리조또입니다.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버섯 오트밀 크림 리조또 맛있겠는데?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트밀을 조금 외면할 수 있는 퀵 오트밀을 네. 어떻게든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퀵하게 처리해야지. 왜냐면은 그거를 해먹으려고 했었어요. 그 오버나잇. 아이고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오버나잇 오츠를 여러 가지 레시피를 해먹었지만 뭘 해도 더럽게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나잇 오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약간 패션처럼 나도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런 결심만으로는 되게 좀 진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박나래 씨가 그거 먹고 살 뺐다고 해가지고 100% 코코아 파우더도 샀다가 그거 먹었다가 한 입 먹고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니 크레파스를 먹는 줄 알았어. 100% 코코아 파우더는 이 사람이 먹을 게 아니던데. 100% 코코아 파우더는 어떻게 먹어? 그거 100% 카카오 코코아 파우더 그것도 또 큰 걸 사가지고 지금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데. 이상해.
근데 그거를 그릭 요거트에 네. 오트밀을 넣고 거기다가 코코아 파우더를 첨가해서 블루베리랑 뭐 이렇게 먹으면 그걸 먹고 살을 많이 뺐다. 굉장히 좋은 저당 식품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재료만 들었을 땐 다 맛있을 것 같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간 순간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이어트 재료들만 네. 이렇게 쌓여있는 와중에 그 버섯 오트밀 리조또는 성공했거든요. 되게 맛있었어요. 나중에 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냥 올리브유에 있는 버섯, 없는 버섯을 다 때려 넣고 없는 버섯은 넣을 수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원래 또 우리가 또 요리 못하는 사람 특징 네. 알죠? 본 레시피 따르지 않고 이거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 그치. 이거저거 다 모든 것에 청양고추를 넣자. 그런 것처럼 저도 네. 냉장고에서 보이는 것들을 다 넣어봤어요. 버섯, 양파, 간마늘, 네. 뭐 그리고 베이컨. 근데 베이컨도 이거 많이 넣으면 맛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 베이컨도 넣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볶고 볶은 다음에 거기에 무청과 두유 넣고. 무청과 두유를 첨가해보는. 네. 무청과 두유를 넣지만 무청과 두유를 넣지만 거기에 버터를 괜히 넣어보고. 그런 다음에 소금도 좀 간을 하고 후추도 넣고. 그쵸. 그런 다음에 오트밀 넣고 그 위에 슬라이스 치즈. 세상에. 이건 맛이 없어도 문제야. 맛이 없어도 잡혀가야지 뭐 이러고 다 넣었는데 지금. 단추 수프 같은 거잖아요. 시작은 단추인데. 8인분. 그래가지고 그게 궁중 후라이팬 있죠. 네네네네. 웍 같은 거. 네, 웍이죠. 네. 그 웍이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궁중 후라이팬. 궁중팬 맞아요, 근데. 근데 궁중팬. 웍으로 한 소스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쟁여 먹는 마녀수프 같은 요리가 또 아닌데. 네. 네. 그래가지고 브로콜리도 넣었군요. 어쨌든 모든 야채를 다 때려 넣고 해서 먹었는데. 그냥 다 때려 넣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너무너무 저처럼 좋네요. 오트밀이랑 무청과 두유를 처리 못하시는 분들. 왠지 이거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네. 문제는 이제 오트밀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리조또로. 아니요. 제 드릴게요. 한 6봉지 정도 가지만 지금 23봉지 정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냥 뭐 한 소씩 해놓고 사는 게 최고다. 네. 그 오트밀 그것도 넣고 다음날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많이 남아가지고. 많이 남았겠어요. 네, 밀폐 용기에 넣어놓고 밀프렙이지 뭐. 그치. 네. 밀폐 용기에 넣으면 밀프렙이다.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다 밀프렙 아닙니까? 그쵸. 알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다는데. 네. 그리고 또 제가 자주 해먹는 거예요. 네. 양배추 참치덮밥. 양배추 참치덮밥. 네. 너무 쉬워요. 네. 양배추를 볶다가 굴소스 한 스푼. 참치 굴소스도 넣으면 다 맛있잖아. 네. 참치 액젓 한 스푼. 네. 후추 조금 넣고 볶고 가운데에다가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어요. 네. 거기에 계란 후라이를 계란을 톡 터뜨립니다. 뚜껑을 덮고 계란 익힐 때까지 한 다음에 그냥 밥 위에 놓고 그 위에 참기름 한 군 두르고 깨 뿌려서 비벼 먹으면 됩니다. 근데 다 맛있겠는데? 맛있어요. 양배추 참치덮밥. 근데 어쨌든 뭐 공통점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다 단품이라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네. 제일 많이 먹는 게 또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 그치. 그런 류 있잖아요. 조리가 아예 필요 없잖아요.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은 재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후숙된 아보카도만 준비된다면 명란만 있다면 네. 할 수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제는 반찬인데 반찬을 평소에 잘 만들 일이 없는데 유일하게 맨날 만들어 놓는 반찬은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조개젓을 사서 청양고추를 미친 듯이 다져가지고 비벼서 항상 이렇게 쟁여놔요. 청양고추를 엄청 많이 썰어가지고 마늘이랑 해가지고 조개젓을 그냥 떨어진다 싶으면 사가지고 그래서 진짜 입맛 없고 우울해서 진짜 라면 끓일 기력도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밥 돌려가지고 그렇게 먹고 심지어 그거는 제가 술안주로도 많이 먹어요. 맥주에다가 그 매운 조개젓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너무 짜서 다음날 얼굴이 많이 부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건 이겨내야 돼요. 그쵸.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뭘 먹는다고. 모든 걸 취할 수는 없어. 아니 근데 뭘 먹으면 안 부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예전에 일본 살 때 일본에 제일 싸게 나오는 안주로 창란젓이 항상 있잖아요. 막 그런 그 완두콩 그 껍질까지 있는 에다마메랑
뭐 창란젓, 뭐 타코와사비 막 이 정도가 항상 가장 싼 체인점 안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창란젓이랑 같이 맥주를 먹을 수 있구나 해서 먹다가 한동안 또 그 백명란에다가 백명란 잘라서 참기름 한 줄 뿌려가지고 그거랑 또 맥주를 엄청 먹었어요. 나중에는 백명란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런 파지를 팔거든요. 백명란 터진 거 그거 되게 대량으로 팔아요. 어차피 다 내 입으로 들어갈 거고 플레이팅도 안 하는데 한동안 또 그거에 미쳐가지고 하루에 이제 백명란을 막 6줄씩 먹다가 짜주고 짜짜짜 그렇게 해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잠시 이제 중단했다가 요즘은 또 조개젓에 꽂혀가지고 항상 조개젓을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저도 어머님이 명란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그냥 마치 이자카야에 온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명란을 버터에 구운 다음에 네. 오이를 썰어놓고 네. 마요네즈 찍어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네, 먹었더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먹었어요. 명란은 이제 언젠가부터 밥 반찬으로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럼요. 들어왔다 싶으면 그냥 술안주로 해서 먹고 옛날에는 그래도 밥이랑 같이 먹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술안주로 먹는 것 같고. 그래서 탄수화물 대신에 맥주 먹는 거죠. 맥주, 네, 그쵸. 밥 대신에 맥주 네. 충분한 밥이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간편한 안주 특집처럼 되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요즘은 과일이라도 쟁여놔야지 싶어가지고 제가 영혼의 노숙자에 나갔을 때 그 농라 카페를 네이버에서 누가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그때 사과에 미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혼자 사시는데 막 사과를 되게 단기간에 2박스씩 드시는 분이 있어서 계절별로 뭐 몇 월부터 며칠까지 먹어야 되는 사과 리스트를 막 알려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영혼의 노숙자 팟캐스트에 가셔서 과몰입 특집을 들어보시면 최근에 제가 나왔던 과몰입 특집을 들어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왜 제가 지금 들어보라고 하냐면 그때가 딱 10월달 이었더라고요. 이제부터 사과 맛있는 게 종류별로 나올 때여가지고 먹어야 되는 이 10월 가을 사과를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농라마트에서 산다는 거를 이제 알고 나서 그러면서 농라를 시작했다가 이제 미친 듯이 뭘 자꾸 사재끼기 시작한 거예요. 뭐 초당 옥수수, 그리고 초당 옥수수는 정원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당 옥수수도 사 먹고 뭐 마른 오징어, 건 오징어 이런 것도 막 10마리씩 사가지고 맨날 쟁여놓고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짐송님이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옥수수로 한 끼를 먹는 게 진짜 편하고 설거지가 진짜 쉽다. 그래서 냉동 옥수수도 막 쟁여놓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좀 돌려 먹는 것 같아요. 냉동 옥수수로 그냥 밥 대신에 할 때도 있고 계란 삶아서 나갈 때 들고 나가고 할 때도 있고. 저 보이세요? 계란 삶는 기계도 샀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계가 거의 지금 약간 아이언맨의 그 연구센터 아이언맨이나 그 뭐지? 블랙팬서에서 그 수트 만드는 데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본 적 없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안 산 게 없습니다. 지금 젖병용 이 건조대 네.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옆에 있는 게 그 자동 분유 제조기예요. 네, 전설의 브레짜. 네, 브레짜가 있고 옆에 보르르라고. 네, 또 분유 포트.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게 혹시 계란 삶는 네, 기계인가요? 계란 삶는 기계고요. 저 뒤에 있는 거는 젖병 식기세척기입니다. 네네네. 젖병 식기세척도 되고 살균도 되고 소독도 되는 네. 그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 모으고 싶어서 애를 낳는 분들이 저는 가끔 있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가?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요새는 또 분유 쉐이커도 있어요. 그 젖병 분유랑 물을 넣으면은 이 분유를 섞어주는 이 쉐이커 있잖아요. 그 정도는 직접 해야 되는데. 근데 괜히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썼었고 네. 육아용품의 세계가 또 무궁무진합니다. 사다 보면 진짜 끝이 없어요. 네, 제가 그런 식으로 아일랜드에 갔다가 주방 코너에 갔다가 별의별 게 다 있구나 생각했던 건데 제일 어이없었던 거는 손을 이제 약간 꽃갈콘처럼 생긴 어떤 디바이스가 있어가지고 거기 손가락을 넣고 딸기 꼭지를 뜯는 보면서 이건 진짜 존나 쓸모없다. 이게 더 불편하다. 어차피 이거는 그냥 꼭지는 그냥 이렇게 따면 되는데 딸기 꼭지 따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또 웃기다고 많이 샀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기념품을 하나씩 주면서 욕을 같이 얻어먹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디바이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 네, 에어프라이어가 우리의 삶을 바꾼 것처럼. 맞아요. 저 에어프라이어도 저 요새 하나 새로 살까 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에어프라이어 사야 돼요. 에어프라이어는 있긴 있는데 이 막 오븐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만능 쿠커 같은 거를 좀 하나 살까 생각 중입니다.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렌지 언니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어머니가 자기 집으로 이사 왔을 때 가장 화가 났던 이걸 왜 안 버리고 가져왔어? 가장 화가 났던 디바이스. 약탕기. 온 집에 다 있어요. 진짜 뭐 오쿠 뭐 이런 뭐 구운 계란 해먹겠다고 오쿠 이거까지도 자기는 그럴 수 있는데 약탕기에서 화가 많이 나가지고. 요새는 두유 제조기가 핫한 거 아시죠? 아 맞아. 두유 제조기랑 그릭 요거트 만드는 거. 맞아요. 그게 핫한데 항상 보면서 살까? 라고 하다가 그냥 사놓은 무청과 두유 넣다 먹자 라고 해서 하는데 늘 약간 그 충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뭐든 사가지고 6개월 이상 쓰는 게 있으면 제보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조금 알아보겠다. 네. 네, 저는 그건 샀거든요. 채를 썰어주는. 아, 당근 라페 만들 때 쓰시는 거.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채 써는 게 있어요. 그때 저희가 그걸로 집김밥 해먹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네네. 네, 그 기기는 샀습니다. 그리고 야채 탈수기도 샀고요. 누가 보면 뭐 채소에 미친 사람 네, 거의 지금 뭐 에드워드 리 셰프님 정도의 라인업.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비드 기계도 사고 네. 그 진공 뭐 질소 충전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사고 하나씩. 제가 또 한동안 정원이 간식을 이제 건조기로 돌려 먹을 때 동결건조 간식에 또 꽂힌 거예요. 동결건조 기계를 사려고 그랬더니 거의 슈퍼컴퓨터만한 냉장고만 하더라고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요걸 사가지고 간식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상세할 수 있지 않을까 했다가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프로모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동구밭 자사몰에서 DONGGUBAT 동구밭.co.kr에 가셔가지고 원하는 제품을 담으시고 결제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결제창에서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모여라 한 줌단,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모여라 한 줌단 이렇게 넣어주시면 코드를 적용하면은 10% 할인이 적용이 되고 최대 1만 원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부 품목은 제외되는데 할인된 다른 제품들이 있는 경우에는 10% 추가 할인이 중복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요거는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쓸 수 있고 11월부터는 아마 새 프로모션이 또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일단 지금 얼마 안 남은 10월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설거지 관련된 품목이 30% 할인이 돼서 30%의 프로모션 코드 넣으면은 10% 해가지고 총 거의 40% 할인이 된다. 또 핸드크림 시어버터는 10월 말까지 10% 할인이 있어서 프로모션 코드 적용하시면 총 2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다들 구매하셔가지고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한 4번 정도로 쪼개가지고 녹음에 도전했는데 굉장한 오늘 협조해주신 심쿵 씨한테 가장 감사를 드리고요. 네. 킹 작가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녹음해서 참 재밌었고 네. 저희 집에 와서 어쨌든 육아를 하다 보니까 네. 외출이 아직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네. 집에 놀러 와줘서 고맙고. 저는 남의 집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다음엔 꼭 자고 가겠습니다. 네. 와서 좀 충분히 아기도 보고 시간 많을 때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한 수유텀 하나 정도는 해주시고 가면 참 좋겠네요. 가야죠. 해야죠. 그리고 지금 심쿵이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도전 정신을 가질만 하죠. 기죽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굉장히 많이 웃어줬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많이 웃어줬어요. 네. 진짜 아까는 저를 보고도 그렇게 웃어주지 않고 저를 되게 무심하게 바라보더니 그 혼세 씨한테는 너무 해맑게 웃어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심쿵 씨도 나중에 이제 게스트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제가 한 20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고요. 네. 또 심쿵 씨도 결혼 생각 없을 수 있으니까 사람 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내가 산 특이한 물건 자랑 대회를 한번 해야겠다. 오, 그러네. 가전제품도 괜찮고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꼭지 따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저희 집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 찍찍 끄는 그 화장실 슬리퍼 뭐 그런 것도 좋고. 그 되게 근데 불편하던데. 그 사장님이 엄마가 너 왜 자꾸 화장실 쓰레빠를 찍찍 끄냐 해서 찍찍 끄는 쓰레빠를 만드신 거거든요. 지금은 단종됐는데 하여튼 어쨌든 나는 정말 천하제일 신기한 물건이 우리 집에 있다. 그래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특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네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맞아요. 이런 아이디어 상품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저는 잘 썼던 게
그 발 닦을 때 네. 그 발 닦아주는 그 뭐라고 하죠? 발판 같이 생긴 거요? 네, 발판 같은 거. 진짜 잘 썼거든요. 맞아.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이게 숙일 수 없을 때 너무 좋았고 지금은 숙일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쵸. 발등이랑 발바닥을 너무 시원하게 닦고 있어가지고 진짜 잘 썼거든요. 숙일 수 있어도 다들 쓰시겠죠. 왜냐면 분유 쉐이커는 뭐 흔들 팔이 없어가지고 사시겠냐.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뭐 미숫가루라도 흔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백질 쉐이크라도 동결건조 커피라도 흔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맥심이라도 탈 수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가지고 방송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